법무부 앞에 화환이 배달되기도 했어요.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같습니다. 100일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벌써 100일이 됐는지 시간이 빨리 지났고요. 정치 논리라든가 진영 논리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그 야당 의원들과 좀 감정적인 설전을 벌이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들께서 생생히 다 보셨고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공감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의견도 잘 듣겠습니다. 화환이 배달된 것 같아요. 한 장관이 화환을 바라보는 사진도 오늘 많은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미치겠다. 법무부 앞에 화환들이 지금 배달이 된 모습이고요. 자, 한 장관이 출근길에 이 화환을 바라보는 모습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선 한동훈 장관은 해임을 넘어 탄핵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입니다. 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당연히 해임 건의를 충분히 해도 될 만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최근에 시행령 정국, 법치주의라는 그 가짜의 옷을 입고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기 형사 출신이잖아요. 해임을 넘어 탄핵까지 가야 된다. 철험의 소속 김용민 의원 등등의 주장인데 자, 이 탄핵 주장의 논리는 어떤 겁니까? 헌법상 탄핵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탄핵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행위 자체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 탄핵을 하겠다라는 민주당 의원 어떻게 보세요? 한 장관의 탄핵감이라고 보십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정말 큰 위중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정말 고심 끝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하자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걸핏하면 지금 뭐 마음에 안 들면 계속 탄핵하자라는 얘기를 나오는데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신뢰가 더 떨어진다는 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물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설전을 벌일 때 한동훈 의원이 좀 사감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좀 모든 말에 대해서 응수하고 가끔은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쌓인 게 많으면 저랬을까. 하지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감을 드러내는 게 적절치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하자라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보네. 지금 기분 나쁘면 워낙에 지금 민주당 의원에 사람이 많으니까 맘만 먹으면 탄핵할 수 있다는 건가? 너무 쉽게 생각하네라는 전 너무 쉬운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고 소위 화풀이다 이렇게 보세요? 화풀이로 보이고요. 솔직히 이럴 때마다 한동훈 장관의 인기는 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칼을 갈고 정말 무장해서 국회에서 서로 질의할 때 정말 진검승부를 겨루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 한동훈 장관의 태도, 말대답에 대해서 화가 난다. 그러니 탄핵하자. 이러한 반응은 국민에게 오히려 신뢰를 잃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님, 지금 당내의 일각, 특히 이제 철험의 의원들이 한 장관과 각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 이번에 반말하고 또 부적절한 표현들 쓴 것도 최강욱 철험의 의원이고 앞서서 이제 이모 논란 김남국 의원이었고 이번에 한 장관 탄핵 얘기를 꺼낸 것도 김용민 의원이에요. 철험의 의원인데 철험의 의원의 주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 당권 주자로서 동의하십니까? 원내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탄핵은 아직 법안 발의라든지 수기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해놓고 싶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이제 국회에서 그 국무위원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나 이런 부분에 답하실 때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말싸움하거나 법리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법무부의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잘 대답하고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절차상의 입법 절차 과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입법의 그 취지를 뛰어넘는 시행령에 대한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일에 입법부에서 어떤 일이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부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시행령으로 뒤집으시면 안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꼼수 탈당을 해가지고 절차적 미비를 만들었다. 그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투고 있거든요. 근데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서요? 법무부 장관이 왜 쓸데없이 나서서 그 부분에서 자기가 원래 그러네 그런 얘기를 하고 국회하고 싸움을 만듭니까? 두 번째, 그래도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도 개시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거를 입건할 건지 말 건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기소할지 말지도 자기가 결정하고 재판에 대한 유지도 본인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폭을 확 줄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법 취지를 뻔히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과 관련해서 최고의 능력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신 분이 그 취지를 싹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싹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수사 범위를 확 확장시켜놨어요. 이거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이제 우리가 여당일 때 만일에 그런 일을 여당의 민주당 쪽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면 저는 이양수 의원님이나 지금의 여당 의원님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달아매지 그 법무부 장관. 예, 근데 그래서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제가 조언 드립니다. 감정적인 언사하지 마세요. 그 국회에서 예의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본인이 입법 기술과 관련해서 논의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국회가 할 것이고요. 헌재가 할 일이에요. 본인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법무 행정을 잘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 표현 중에 이제 다라메지라는 표현은 방송상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의도 전문 용어라? 그렇죠. 저희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당의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로 우리 당에서는 다라매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 전문 용어로 해주십시오. 예. 사실은 저는 그날 엊그저께에 법사위 상임위를 보면서 참 한동훈 장관이 그 지략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그래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최강욱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 그 검수 완박, 검수 원복에 대해서 지금 박용진 의원님처럼 이야기를 하고 논리를 풀어나갔으면 아마 굉장히 그 한동훈 장관이 난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검수 그 원복에 대한 논의 자체를 차단시켰습니다. 엊그제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는 사실 한동훈 장관의 태도 논란이 가장 큰 뉴스였지 검수 원복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아주 공수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 국회에 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지략입니까? 아니면 최광욱 의원의 그분들의 성정을 잘 알고 있는 도발이었습니까? 그분들의 성정을 잘 알고 있는 또 능력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한동훈 장관이 그런 쪽으로 이끌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만약에 장관이 저런 태도로 나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사실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워낙에 좀 세게 나오셔가지고 그때는 소설 쓴다고 하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거기에 견주어서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달진 않았네요. 그때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국민이 묻는 것에 대한 답을 올바로 할 그런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죠. 평상시에 한동훈 장관이 차분한 어조로 그리고 굉장히 정중한 어조로 했는데 그날만은 상당히 공세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오늘 검수 원복
문제 때문에 사실 그날의 상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치열했을 테고. 중요한 그 상임이었고 국회와 정부 간의 어떤 그런 그 예. 의견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리매김이 될지 여론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태도 논란으로 모든 게 그냥 예. 클리어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강욱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바꿔야 된다라는 소신 발언을 했어요. 민주당이 따져 물어야 될 걸 최강욱 의원 때문에 하나도 못 물었다라는 소신 발언하기도 했거든요. 이양수 의원의 방금 분석과 또 비슷하네요. 한동훈 장관과 뭐 최강욱 의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서 장관한테 뭔가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지금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앞으로 어느 정당이든지 피의자 신분에 있는 분들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이런 일들은 좀 자제되었으면 예. 좋겠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전략이 잘 먹힌 상임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한 장관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지지자들이나 팬덤이 이렇게 점점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화환 같은 거 보내고 막 이러는 것에 좀 취하면 안 너무 된다? 취하시면 안 그렇죠. 됩니다. 항상 냉정을 예. 유지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무 정사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예.